그동안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만년필이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한 요 정도 3개국 만년필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색다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만년필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요 베누라는 브랜드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 어떻게 생길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이 구입하는 과정에 좀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어디 보자. 이걸 비닐로 꼼꼼하게 싸놨네요. 이렇게 베누라는 브랜드고 아르메니아에서 만든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좀 생소한 유럽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만든 만년필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 반, 또 설레임 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년필인 것 같고 카트리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제품명하고 구입일자를 딱 써있네요. 근데 쿠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쿠팡으로 보내면 이거 수리해 주나요? 근데 품질 보증서인데 쿠팡이라고 써있네. 쿠팡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자, 만년필을 한번 봅시다. 일단 굉장히 저렴한 만년필을 골라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종이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베누라고 돼 있고 이 만년필을 이제 구입을 하면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가 이 베누라는 만년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개 샀더라고요. 쫙 늘어놓으면서 이 만년필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만년필이 좋은가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그 만년필 가격이 3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구나. 그래서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검색을 하면 알고리즘에 이제 요즘은 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베누라는 만년필이 뜨더란 말이죠. 이렇게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면. 근데 띵 하고 뜨는 게 8만 원, 8만 몇천 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똑같은 모델인데, 그래서 전 장바구니를 보니까 장바구니에는, 그러니까 11번가에는 32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쿠팡에는 8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야, 이거 횡재다. 그래가지고 하나 시켜봤습니다. 근데 진짜 횡재일지, 11번가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싸게, 그러니까 혜자스러운 만년필을 고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년필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길 끄는 면은 있네요. 길이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트위스비랑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면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트위스비보다도 조금 큽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만년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짝이가 화려하네요. 이게 유포리아라는 모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누라는 만년필이 다 저렴한 건 아니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30만 원대도 있고 60만 원대도 있고 또 20만 원대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유포리아 모델 라인인데 그 유포리아 중에서도 보라보라라는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딘가 이렇게 써 있던데 말이죠. 만년필에 보라보라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아이고 보면 보라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F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번거로우니까 요 둘은 퇴장을 하고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만년필 자체만 놓고 보면 크기가 작은 만년필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고 이 캡 크기에 비해서 요 클립은 조금 앙증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더 컸어도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닫히는 느낌은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 유격도 흔들리는 거 없이 병뚜껑 마냥 딱 닫힙니다. 금속이 쓰인 게 아니라 플라스틱끼리 닿는 거니까 꽉 닫을 수 있는 거는 좋네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립은 펜 크기에 비해서는 좀 가는 편입니다. 괜찮네요. 그립이. 제가 굵은 그립을 좋아하질 않아 가지고 이 정도 그립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크기의 그립을 이 정도를 비교해 보려면 요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비슷하죠. 그립 자체가 이 정도 펜 쪽의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죠? 디자인도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회사가 같은 펜촉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펜촉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슈미트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한 펜촉을 쓰고 있고요. 또 슈미트는 뭐 펜촉뿐만 아니라 컨버터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열어보면 컨버터는 없고 아까 그거 카트리지가 여기서 제공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국제 표준 컨버터를 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따로 구매를 해서 컨버터를 쓰고 싶으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8만 원에 가까운 펜이냐 32만 원에 가까운 펜이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헤아려 봐야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가지고 모양도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눈에 띄는 게 아까 클립 얘기도 했지만 클립도 굉장히 개성 없이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클립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펜 뚜껑 크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좀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클립이 너무 가늘고 또 길이도 좀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만큼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뚜껑에 보면 보통 캡 끝에 캡이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속으로 이제 링을 씌우잖아요. 반지처럼. 근데 이렇게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이렇게 싼 펜들도 금속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 끝에다가 베누라고 이렇게 탁 써 있고 그리고 베누라고 이렇게 파여 있기는 한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은색이든 금색이든 글자를 좀 채워줬으면 베누라는 글자가 더 선명하게 잘 보여서 고급스러워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베누라고만 딱 써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지 색깔을 채워놓지를 않아서 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해놓은 거는 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렴하다 그러면 아예 안 쓰면 안 썼지. 이렇게 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색깔의 이렇게 플라스틱 보호를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 클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캡에도 원가 절감이 들어갔고, 이 글자의 색깔을 채우는 것조차도 공정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 공정조차도 이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빼서 원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펜촉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펜촉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펜촉에 보통 펜촉만 전문으로 공급하는 회사의 펜촉을 쓴다고 하더라도 요 가운데는 비워놓거든요. 왜냐면 그 메이커에서 자기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자기 마크를 쓰든지 그럴 공간으로 남겨두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펜촉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슈미트, 이리둠 포인트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누라는 말이 없고 이 펜촉을 공급하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베누라고 적는 것도 그것도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굳이 그렇게 프레스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레이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람이라고 이제 미쓰비시에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제 펜이 됐지만 라미조차도 펜촉에는 물론 저 라미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펜촉을 생산하니까 저렇게 적은 걸 수도 있지만 레이저로 적는데 솔직히 레이저 기계값은 들겠지만 그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하여튼 공정을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봐도 32만 원짜리 펜은 아니다. 그냥 8만 원에 가까운 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카트리지를 한번 껴서 써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특이하게. 참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8만 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봅시다.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양쪽으로 다 꽂아도 되나요? 아, 됐네요. 여기로 꽂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카트리지는 또 처음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아, 굉장히 좀 값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8만 원조차도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 봐도 굉장히 좀 싼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가지고 필통에 넣고 그냥 상처가 나든지 말든지 가볍게 들고 다니기 참 좋은 펜일 것 같습니다. 화려해가지고 아 세상에 이 베누라는 펜이 그렇군요. 이게 저는 화면으로만 볼 때는 어떤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쁠 것 같고 그랬는데 확실히 펜이라는 건 진짜 실제로 만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제가 또 오늘 8만 원짜리 교훈을 얻었네요. 그 32만 원을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이 펜을 32만 원이나 주고 사다니. 정말 저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만년필 시장, 이 만년필 가격이 정말 이런 말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개판입니다.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생 기업뿐 아니라 이제 이름 있는 기업도 만년필 가격이 거의 널뛰듯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로라
이제 만년필을 좋아하니까 오로라를 한번 알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100주년 만년필들이 요즘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수입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100주년 만년필을 하나 구입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접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로라는 펜촉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정판이든 옵티마든 펜촉이 똑같으니까 필기감이 똑같아. 그래서, 아니, 이걸 굳이 하나 더 사야 되나? 똑같은 펜을?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인데, 어떤 게 있냐면, 오로라 100주년 중에 이제 콘테 만년필이 있는데, 그거는 이 겉이 이제 라카 처리가 된 그런 만년필이란 말이죠. 근데 색깔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처음에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이렇게 나오는데 100주년이니까 100주년에 다 같이 출시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수입을 순차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주년 만년필이니까 같은 공정에서 이제 생산이 된 색깔만 다른 만년필인데 빨간색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들어오고 지금은 연두색을 팔고 있는데 빨간색일 때는 그 만년필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할인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진짜 이 가격인지 아니면 높게 써놓고 할인했다고 하는 건지도 불분명하죠. 어쨌든 할인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178만 원 정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빨간색을.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팔리고 나서 파란색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파란색은 얼마였냐? 2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다 팔리고 나서 이제 연두색을 파는데 그 연두색은 얼마에 팔고 있느냐? 242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색깔만 다른 만년필을 파는데 178만 원짜리가 242만 원이 된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환율의 영향인가요? 아니면은 호르무즈 때문인가? 트럼프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만년필 가격이 이렇게 뛰었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만년필이 재작년쯤에 생산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한 3년 전쯤? 100주년 만년필이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전에 생산이 된 걸 지금 수입해서 파는 걸 텐데, 그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가격을 보면 내가 지금 178만 원짜리를 242만 원에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제 이 만년필은 뭔가 다르다, 더 잘 만들어졌다, 진짜 한정판이다 하면은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빨간 펜보다 연두색 펜이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물가 상승하는 만큼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올리면 나중에 그 만년필이라는 건 정말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한 달 월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만년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즘 만년필 가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분노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만년필조차도 여러분 사실 때 꼭 가격 비교를 잘 해보고 사세요. 이게 8만 원에서 32만 원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격이 맞나? 더 싼 데는 없나? 이렇게 꼭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모양은 이쁜데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전체에서 풍기는 뭐 아우라 그 다음에 고급스러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또 마감 수준 이런 거 봤을 때는 절대로 10만 원 중반이 넘어가는 만년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펜시 용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조금 미안한 평가긴 한데 그래서 보면 역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펜을 꽂으면 카트리지를 꽂으면 보정한 현상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잉크를 이렇게 꽂아도 보정한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펜들은 참 난감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카트리지잖아요. 잉크를 강제로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쥐어 짜듯이. 그러다 카트리지가 균열이 생겨갖고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년필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절대적 평가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를 제가 만약에 32만 원을 주고 샀으면 정말 박한 평가가 났을 거예요. 이건 거의 사기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랬을 텐데 8만 원이라면 8만 원에 맞는 품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8만 원에 팔 때 이 원가가 얼마겠어요? 한 만 원이나 할까요? 실제 만들 때는. 그래, 바다 건너 와가지고 내 손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마진이 붙고 해서 8만 원이 붙었을 텐데 실제로는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전체를 다 만드는데도. 그래서 이제 쥐어 짰더니 좀 나오네요. 슈미트 펜촉을 썼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필감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게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거슬리는 필감은 아닙니다. 살짝 종이의 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한글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려하게 막 흘림체를 쓰기는 그 정도 매끄러움은 아니지만 한글이나 메모 같은 거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은 필감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냥 이런 업체에서 펜초까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없는 실력으로 펜초까지 만들면 그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아예 쓰지도 못할 만년필을 만들 확률이 높은데 그나마 펜촉 생산 경험이 많은 전문 업체의 펜촉을 갖다 썼다. 그러면 최소한 필기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걸 샀을까 싶네요. 저하고는 정이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펜 자체는 성능 괜찮습니다. 좋아요. 매끄럽진 않은데 뭐 이 정도 펜촉이면 제가 조금 연마를 해서 매끄럽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미트 펜촉답습니다. 약간의 연성이 있으면서 이 정도 더 매끄러운 필감을 원했다면 M 립을 골랐을 것 같은데 저는 M 립은 이렇게 태필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특히 왜 제가 M 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 거의 대부분을 F 립을 사는데 왜냐면 EF 쪽으로 가면 세필이잖아요. 그러면은 세필은 필감도 굉장히 모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필이면서 필감이 좋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조금 정말 웬만큼 세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일본 만년필조차도 EF 닙은 한 반 정도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나머지는 자기 뽑기 운에 맡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물며 유럽 팬한테 EF 쪽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는 지나친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유럽 팬에서는 EF는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고 엠립은 왜 또 그러냐 하면 너무 뭐랄까요 잉크량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굵고 잉크량이 많다 보니까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엠립은 바쁘게 쓰다 보면 막 손으로 잉크를 문지르거든요. 글자 자체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손에 많이 묻고 퍼지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음, 좀 F가 그래도 굉장히 실사용하기에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한 선택 차원에서 저는 F닙을 주로 사는 편이에요. 잉크량도 적당하고 필감도 좋고 한글 쓰기도 좋고 영어 쓰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F를 사는 편인데 필감은 이렇게 피드는 이렇게 마치 펠리칸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8만 원짜리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만년필은 일본제, 독일제, 이탈리아제 그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야, 아르메니아 만년필을 처음 사봤는데 제가 너무 싼 거를 골라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만년필도 가격대가 있는 만년필을 골랐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만년필을 골랐을 텐데 제가 너무 저렴한 만년필 그 만년필 메이커에서 나오는 모델 라인 중에 제일 하위 라인을 사놓고서 이 만년필 수준을 논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만년필을 업체에서도 고급 라인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펜을 내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살 의향은 없고요. 이 정도 경험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만 원이면 한 달 밥값인데 아이고 어쨌든 오늘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